시험을 앞둔 학생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단기전이냐 장기전에 따라 가지고 시험 공부 전략이 달라지고요. 또 더 중요한 생활 습관 관리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전쟁터에서 장군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공격전이냐 방어전이냐 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고요. 준비해야 될 무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다 멘토 이동찬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은 시험 전략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 단기전과 장기전을 구분하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전쟁터에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판단할 것은 이것이 공격이냐 방어냐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단기전이냐 장기전에 따라 가지고 시험 공부 전략이 달라지고요. 또 더 중요한 생활 습관 관리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단기전이 뭐죠? 장기전과 단기전 어떻게 구분하죠? 사실 여기에는 원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생각해 봅시다. 2년 뒤에 수능을 보게 될 고1 학생에게는 수능 시험이 장기전일 거예요. 반면 2달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 고3 수험생에게는 올해 수능 시험이 단기전일 겁니다. 이렇듯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칼로 긋듯이 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단기전과 장기전을 구분한 기준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험 기간입니다. 정확하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다 하면 저는 보통 단기전으로 구분하고요.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하면 저는 보통 그것을 장기전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구분법도 있는데 시험 기간 관계없이 내가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한 과목에 내 모든 공부 시간을 올인할 여유가 있으면 장기전이고요. 그런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기간이 길어도 단기전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구분한 이유는 제일 먼저 시험 공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냐? 단기전과 장기전은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뭐죠? 네, 그렇죠. 시험 합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점을 극대화하는 거죠.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다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단기전과 장기전에서 취할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단기전의 경우에는 장점을 최대화, 장점에 집중한 전략을 써야 됩니다. 즉 잘하는 과목에서 실수를 줄여서 잘하는 과목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장기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반대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과목, 제일 약한 과목, 제일 못하는 과목을 집중 보완을 해서 그 성적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0점 받는 과목을 80점 올리는 것보다 40점 받는 과목을 60점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전의 경우에는 내 발목을 잡는 과목이 없도록 단점을 보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 사실 단기전과 장기전의 구분이나 그 시험 전략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전과 장기전은 시험 준비에 있어 가지고 생활관리를 달리 해야 됩니다. 단기전에 있어 가지고는 무리하게 체력 증진에 힘쓰기보다는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야 되고요. 장기전에 있어 가지고는 컨디션 관리보다도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체력 관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체력이라는 부분은 3개월 또는 6개월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험까지 기간이 많지 않은 단기전의 경우에는 운동하느라고 시간도 빼앗기지만 운동 효과를 보는 것도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아요. 운동하고 나서 약간 피로감이 남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전의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의 에너지는 골고루 퍼지지 않아요. 어깨 뭉쳤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보통은 심장 같은 경우 70, 폐 40, 팔다리 근력 60 이런 식으로 몸 에너지가 조금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0, 40, 70이라면 우리 몸의 전체 컨디션은 그 중에 가장 낮은 40점에 맞춰져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컨디션 관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골고루 부드럽게 융화라고 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골고루 분포시켜 가지고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고르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70, 40, 60인 우리 몸의 컨디션을 평균적으로 55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 우리 몸 컨디션이 40이 아니라 55 정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과 명상인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단기전에서는 무리한 체력 관리보다는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서 컨디션을 관리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전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전은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체력을 증식시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운동이고요. 둘째는 수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어떻게 수면을 할 것인가 부분은 역시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장기전의 경우에는 체력 관리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 수위를 충분히 높여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나 그러면 시험은 결국 마지막 체력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1년 동안 골고루 쓰인 체력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 당일날 혹은 시험부터 한 3, 4일 전에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하는데 이때 내 체력의 수준이 충분히 올라와 있다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에서 0으로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50에서 0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바꿔 말을 하면 내 체력의 높이를 50에서 100으로 올려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완만하게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 당일 혹은 시험 전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높여라. 그리고 이때 높이는 에너지는 평소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직전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고갈될 때까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위함이기 때문에 평소에 에너지가 충분하다,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수위를 높여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의 첫 단계 단기전과 장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